안녕하십니까. 보낸자TV의 보낸자입니다. 이 보낸자가 무슨 말인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 단어죠, 보낸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광맥, 뜻밖의 횡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과거에 이제 마카로니 웨스턴 서부 극을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보난자라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영화가 나왔던 경우도 있는데, 원래 발음이 보넨자라는 발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발음을 그대로 이용해서 보넨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넨자 시사 TV에서는 앞으로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그런 시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많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 두 개의 영상을 남겼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름 그대로 안 쓰고 죄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던데,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따봉 관심 표시하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달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라도 댓글 달아주세요. 좀 어이가 없지만 거기에도 제가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안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갖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될지 거기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만시지탄이죠.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법원이 뒷북을 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우리가 12.3 그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이 그때 그 이후에 이 사건에 관련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갖다 우리가 구성하겠다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말했어야 됐습니다. 지난번에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거 먼저 말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대법원에 대한 비판 먼저 스스로 해야 하고 반성을 먼저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늦게라도 이 대법원이 이런 뒷북을 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 뭐예요? 바로 직위원과 항상진 같은 한성진이죠. 한성진. 직위원과 한성진 같은 내란 사건 재판관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재판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소송주의가 그따위로 되니까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뭐 내년 1월 18일 날 윤석열이 나중에 구속 만기가 돼서 다시 지난번처럼 길거리를 활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국민들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들이 보기에도, 뭐 지경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가족 오락관 진행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뭐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진행을 하고, 한성진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 너무 무기력한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좀 굉장히 빠른 재판을 위해서 그 변호인들의 그 무분별한 어떤 그런 그 재판 항의 같은,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 같은 경우는 제지할 수도 있는데, 아주 무기력하게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니까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들이 보기에도 이건 어이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겨서는 이 중차대한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들끓게 된 거죠. 사실 내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5,200만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정말 중차대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 재판을 가족 오락관 진행하듯이 재판을 진행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재판관에게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란 전담 재판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국민들의 여망을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법률안을 그렇게 상정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밀리게 되면 이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국민들의 여론에 이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예규안은 시행 시기는 내란 1심 선고가 있기 전인 내년 1월경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는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마련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대법원 내 예규안으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듯이 이렇게 했는데, 뭐 늦게라도 만시지차이지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민주당의 그 내란 재판부 그 설치에 관련된 법률안이 상정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지금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대법원의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률안을 계속 상정하고 그걸 갖다가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죠.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도 논평을 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하는 것 자체가 그 위헌 시비가 어차피 없었던 거 아니냐. 내란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판을 하면서, 그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무작위로 그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전담하게 된다면 각급 법원에서 재판부가 난립될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하고 통일된 사건 처리, 집중 심리 이런 것들이 어렵다. 이게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그런 재판 진행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법원 내규라는 그런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런 예규라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의율돼서는 안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거 그 23일 날 국회 상정에서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말한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 대변인이 23일 임시국회 상정에서 24일 철회 방침이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은 그 민주당의 지금 이런 계획과는 좀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대법원의 꼼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을 야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일단 대법원이 액션을 취하면서 민주당의 그 법안에 대한 위헌 시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대법원이 꼼수를 갖다가 늦게 뒷북을 치면서 꼼수를 마련했고 함정을 이렇게 만든 건데, 민주당이 걸려들면 이건 하수겠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 기존의 민주당 안, 뭐 법무부 장관 뭐 또는 뭐 외부의 어떤 인사 추천, 이거는 법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헌 시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했잖아요. 이런 위헌 시비가 많으니까 명칭에서 시위선 비상계엄, 윤석열 이런 것들 제외해가지고 그 처분전 법률의 위헌성 같은 것도 완전히 배제시켰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외부 인사 관여를 배제해서 법원 내부 구성원의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꿨고, 1심인이 아니라 2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심리해서 1심 재판의 공정성 시비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헌 시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뭐 이런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항상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법원하고 내란 세력의 꼼수가 너무 보여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런 법률안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위헌 시비가 없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도
일단 대법원이 액션을 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액션을 취한 거예요? 우리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액션을 취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액션을 취했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민주당이 위법적인 법률안을 만들었다. 일단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대법원 내에서 이런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만들어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위헌 법률 신청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신속하고 아주 빠른 재판 진행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어차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법원이 이렇게 야기한 거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거기에 의해서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거의 90% 이상은 위헌 법률 신청을 갖다가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란 세력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신속하고 굉장히 빠른 재판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민주당이 그걸 알면서도 그런 정무적 판단 없이 함정에 들어간 다음에 아이고 잡혔네, 어쩔 수 없네, 이거 위헌 그 법률 심판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이거는 대법원의 꼼수고 내란 세력의 꼼수입니다. 그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아니 무슨 구속 취소도 부족해서 체포심 적부심까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슨 뭐 지경 같은 경우는 날짜를 구속 만기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풀어주고 말이죠. 저희대는 대법원에서 정말 졸속으로, 실제로 대법관 2명이 이건 굉장히 수기가 안 됐다라고 그 판결에도 쓸 정도로, 그렇게 판결을 쓰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쓸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을 갖다 졸속으로 밀어붙였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이걸 뭐 위법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없다고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국민주권 침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죠. 3개월 후면은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건데 그걸 갖다가 무죄로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것을 상고심 대법원 재판에서 졸속으로 그걸 갖다 심의를 매우 졸속으로 해서 파기환송심을 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을 마치 자기들이 과두 정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 후보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좀 무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의견 따르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과두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조의되는 나는 탄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탄핵감이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이렇게 계속 대법원장을 갖다 위치를 유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대법원이 지금까지 행동한 그 후한무치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꼼수를 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꼼수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또 다른 꼼수에 말려드는 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대법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대법원이 지금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야죠. 누구를 믿고? 국민을 믿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일단은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해가지고 한번 심판해 보세요. 그러다가 무작위 재판관으로 직위원 같은 이렇게 구속을 갖다가 그 법률에도 없는 걸 창설해서 시간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재판관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에 직위원 판결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항소심도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판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라고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국힘도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가 거리를 할애하면서 가면 국힘이 어떤 선거든, 내년 6월 지선이든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힘은 거의 20년 이상 집권을 못할 거예요. 솔직히 국힘도 윤석열, 김건희가 법정 최고위원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단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심지어 국힘도 바라지 않는 일을 사법부가 선택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초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우리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거리에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윤석열 그 집권 내내 탄핵해야 된다. 끝까지 이 윤석열이 우리 국가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 핵 폐기수부터 끊임없는 글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글이 인터넷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전부 5.18 민주화 운동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군인이 솔직히 마음만 먹고 이 사태를 정말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간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국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았었어요. 그게 우리 국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난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한다. 그래서 무슨 서부지법 폭력 사태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2027년에 조희대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면 됩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관 증원을 하고 법 애국제를 갖다가 애국제 폐지가 아니죠. 법 애국제를 갖다가 신설하는 그런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하면 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호응은 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무섭게 더 불타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하면 민주당과 국민들은 이런 식의 법안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또는 민주진영 내부에서 분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유있게 지켜보세요. 옛날에도 우리 이런 경험이 있었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갖다가 안 하니까 이거 혹시 4대3 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이상한 판결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초조하게 너무 이상한 얘기 했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8대0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이었잖아요. 탄핵이 됐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법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법부가 함부로 하면 상황은 오히려 반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또는 민주진영 내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법부의 공이 넘어갔어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린 기다리면 돼요. 그냥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면 아 그랬구나 그래 잘했다 그러면 되고,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민주진영이 이런 사건 갖고 이 꼼수를 내란 세력과 이 사법부가 꼼수를 지금
부리는 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면 될 걸. 아니 민주당이 이걸 법률안 만든다니까 그럼 상정 통과되기 며칠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행위예요? 이거 꼼수예요. 왜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분열을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이거 지켜보고 내년 지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일하시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이 본행자 시사 TV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 시사에 관련된 내용을 팩트에 기반해서 물론 저의 논평과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소문 내주셔서 우리 민주 세력이 헌법과 민주주의가 좀 더 공고화되는 그런 그 일에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 세력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많은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